급성 심장질환으로 1,000만 원의 수술비가 필요한 석호 할아버지. 내가 급성 심장질환이라는구나. 아들아, 수술비 1,000만 원이 필요해. 저희도 지금 애들 학원비로 빠듯해요. 힘들어요. 장모에게는 고가의 명품백을 선물하면서 아버지 병원비는 아깝다고 하는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버림받은 석호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 주세요. 청취하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소식도 알려주세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서울 외곽구로의 낡은 빌라 3층,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봄볕이 작은 방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석호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30년 넘게 택시 운전대를 잡았던 습관은 은퇴한 지금도 그의 몸에 깊이 밴 듯했습니다. 창가에 선 석호의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얹힌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어깨는 점점 좁아졌고 허리는 조금씩 굽어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그의 나이는 78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 부엌으로 향하던 순간 갑자기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칼로 애는 듯한 고통의 석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몸이 떨리는 손으로 겨우 전화기를 집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급성 심장질환입니다. 구급차에 실려 도착한 병원에서 김태준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약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안에 시술하지 않으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석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1,000만 원.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달리고 달렸지만 노후를 위한 충분한 저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구로의 작은 빌라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텅 빈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석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2번, 3번, 4번. 받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며느리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쯤 포기한 마음으로 신호음을 듣는데 뜻밖의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아버님? 미경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석호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경아, 내가 심장이. 간신히 상황을 설명하자 미경의 목소리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지금 애들 학원비 때문에 빠듯해요. 준영이도 승진 압박에 시달리고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갑자기 어떻게 마련해요? 석호의 가슴이 더 아파왔습니다. 물리적인 통증과는 다른 깊고 무거운 상처가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자연스러운 삶의 마무리도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준이랑 준서는 이제 고등학생이라 학원비가 1,000만 원씩 들어가요. 솔직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경의 말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석호는 손을 떨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눈길을 돌리니 햇살이 그대로였지만 그의 세계는 순식간에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영이었습니다. 아버지, 미경이한테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게다가 집에 자금 사정이. 준영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석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와 그를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다, 아들아. 걱정 마라. 담담하게 말했지만 석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흐느끼던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딸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는 준영보다 3살 어린 42의 나이였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며 월급 200만 원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은주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미안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빠, 은주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당장 갈게요.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2시간 후 병실 문이 열리고 은주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곧바로 석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내가 있잖아요. 내가 다 할게요. 석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 월급도 적은데. 은주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어렸습니다. 제가 대출 받을게요. 아빠가 살아계셔야 제가 살 수 있어요. 다음 날 은주는 은행 대출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은주는 자신의 퇴직금을 담보로 1,2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석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맙다, 내 딸.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호의 마음에도 작은 희망의 빛이 깃들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속에서 석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한번 삶의 무게와 마주하게 된 그였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술 다음 날 병실에는 고요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석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텐트 시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아들의 외면이 가슴 깊은 곳에서 아직도 욱신거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흰 머리에 단정한 차림의 노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박용덕, 석호의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택시기사 시절부터 함께 해온 든든한 버시자, 형제 같은 존재였습니다. 석호야, 괜찮아? 용덕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는 은주에게서 연락을 받고 바로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석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마른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랜 친구의 얼굴을 보니 갑자기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고맙네, 용덕아. 석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덕은 석호 옆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옛 추억, 택시 운전하며 겪었던 일들, 자녀들 키우던 시절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용덕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석호는 친구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하고 싶은 말 있나? 용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초조하게 움직였습니다. 석호야, 참. 내가 어제 강남 고급 레스토랑에 갔었는데 거기서 준영이를 봤어. 석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준영이? 용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 거기서 장인장모랑 함께 식사하고 있더라. 그런데 용덕은 말을 잠시 멈추고 석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석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준영이가 장모에게 선물 하나를 건넸는데 그게 명품백이었어. 장모가 너무 좋아하길래 옆 테이블에서 내가 슬쩍 들었는데 1,2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고. 순간 석호의 세계가 멈춘 듯 했습니다. 1,200만 원. 그의 수술비보다 더 많은 돈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수술비 1,000만 원은 없다면서 장모에게 1,200만 원짜리 선물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미경이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면서 우리 사위가 최고야. 딸보다 더 잘해줘. 이러더라고. 미경이도 옆에서 뿌듯하게 웃고 있었어. 석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끝까지 차가워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용덕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는데 친구로서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석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밝게 비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주만이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석호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준영이한테는 말했니? 석호가 물었습니다. 은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바쁘대요. 다음에 온다고. 석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다정했던 아들 부부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석호를 슬프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석호는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용산과 구로 일대 재개발 확정. 보상금 최대 3배 상승 예상. 석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용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전 일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고 간 용산의 작은 단독주택. 너무 낡아서 팔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해 잊고 있었던 그 집이 아직 자신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가 차를 들고 들어오다가 TV 화면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그거 우리 지역 아니에요? 석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맞다. 내가 잊고 있었던 게 있구나. 석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용산의 집에 대해 은주에게만 살짝 언급했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실 창문을 통해 비치는 저녁 노을이 석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진심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아픈 시험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석호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퇴원을 앞둔 아침, 병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석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입원 생활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몸은 한결 나아졌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준영은 단 한 번도 병문 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석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준영과 미경이 화려한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석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준영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미경도 평소와 달리 상냥한 표정으로 석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고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세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석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자연스러운 삶의 마무리를 말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꾸다니 의심이 들었습니다. 석호의 눈가가 좁아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 준영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손으로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 효도는 당연한 거죠. 그동안 너무 일에 치여서. 석호는 아들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그 속에서 진실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영의 눈은 자꾸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은주는 구석에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오빠 부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팔짱 낀 자세에서
불신이 읽혔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석호는 준영의 차에 올랐습니다. 낯선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이런 차를 살 돈은 있으면서 아버지 수술비는 없다고 했구나. 석호의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미경이 운전석 옆에 앉아 가끔씩 백미러로 석호를 살피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잠시 후 미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고 달콤했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요즘 구로 지역 재개발 이야기가 많던데 아버님 빌라도 해당되나요? 석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이유, 재개발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석호의 눈에서 서글픔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구나. 그는 용산의 집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본심을 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가슴이 묵직했습니다. 준영의 집은 깔끔하고 넓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석호를 위해 손님방을 준비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미경은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석호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석호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민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입니다. 준영이 급히 달려와 장민석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미경도 분주히 차와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석호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점점 답답해져 왔습니다. 장민석은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문적이고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아버님 소유의 구로 빌라는 재개발 핵심 구역에 포함됐습니다. 보상금이 약 7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준영과 미경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석호의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영이 석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너무 달콤해서 오히려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런 복잡한 일은 제가 다 처리할게요. 위임장만 써주시면. 석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용산에 있는 단독주택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다더군.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용산에 집이요? 아버지가 용산에 집이 있으셨어요? 석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가슴속은 경랑이 일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이다. 40년 동안 비어 있었지만 내 명의로 남아있지. 장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용산 어느 지역이신지요? 석호가 주소를 말하자 장민석은 경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손에 든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곳은 재개발 핵심 프리미엄 지역입니다. 용산 쪽만 해도 40억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로 빌라까지 합치면 47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방 안에 충격파가 퍼졌습니다. 준영과 미경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탐욕이 번쩍였습니다. 석호는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미경이 황급히 석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석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갑자기 친절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저희가 잘 모실게요. 석호는 미경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난 이미 결정했다. 모두가 석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결정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석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거실에 흐르는 긴장감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준영과 미경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47억이라는 숫자가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듯 했습니다. 석호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택시 운전대를 잡으며 사람의 표정을 읽는 법을 배웠던 그는 아들 부부의 속내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준영이 석호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들뜸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재산이 있으셨다니. 우리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미경도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는 저희가 모든 것을 책임질게요. 걱정 마세요. 석호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프게 조여들었습니다. 자식들의 변심이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수술비 1,000만 원이 없다던 아들이 이제는 47억을 앞에 두고 갑자기 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민석은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손짓이 커졌습니다. 두 곳 다 프리미엄 지역입니다. 특히 용산은 최고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 가치가 급등할 겁니다. 준영과 미경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욕심이 번쩍였습니다. 석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버지, 이런 복잡한 일은 제가 다 처리할게요. 위임장만 써주시면. 준영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이미 준비된 위임장을 꺼냈습니다. 석호는 놀랐습니다.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석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재산은 모두 은주에게 상속하기로 했다. 한 푼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거다.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충격으로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장남인데. 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소에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석호는 아들의 본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 죽을 때까지 1,000만 원도 내기 힘들다던 아들에게 47억을 맡길 수는 없구나. 장모님 생일 선물로는 1,2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살 돈이 있으면서. 준영과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당황한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석호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마치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넓지만 좁다. 강남 레스토랑에서 친구가 본 걸 얘기해줬어. 미경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얼마나 효도하려고 했는데요. 게다가 은주는 아들도 아니고 딸이잖아요. 장남인 준영 씨가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석호가 손을 들어 미경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렬했습니다. 그만. 방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석호의 눈에서 결단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석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준영을 향했습니다. 은주는 내 친딸이 아니다.
준영이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네. 석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30년 전의 일들이 어제처럼 생생했습니다. 30년 전 너희 어머니와 내가 은주를 입양했다. 당시 너는 3살이었고 기억하지 못할 거다. 준영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경도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석호의 마음속에는 아내와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불임으로 고통받던 시절, 어렵게 입양한 은주.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부탁. 은주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지 말아주세요. 상처받을까 봐요. 하지만 은주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곁을 지켰다. 석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아는 것이다. 너희에게는 단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다. 준영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하십니다. 30년 동안 효도한 건 저였어요. 은주는 입양하라면서요? 석호는 아들을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효도? 정말 효도했니? 나 혼자 병원에 누워있을 때 수술비 1,000만 원이 없다며 자연스러운 마무리를 이야기하던 게 효도였니? 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미경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3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석호는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불공평? 내 목숨이 위태로울 때 돈이 없다고 한 것이 공평했니? 장모님께 1,200만 원짜리 선물을 사줄 때는 돈이 있었으면서.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준영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석호의 결단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석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그는 준영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일 은주가 나를 데리러 올 거다. 이제 내 선택은 확고하다. 석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련과 실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내린 그의 모습은 오히려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석호의 인생에도 이제 새로운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노을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은주의 작은 아파트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석호는 베란다에 놓인 의자에 앉아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영의 집을 떠난 그날 이후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강해진 듯 했습니다. 은주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예상대로 47억이 나왔습니다. 은주의 대출을 갚고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나머지는 안전하게 투자했습니다. 석호는 이제 경제적 걱정 없이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주가 따뜻한 차를 들고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석호의 옆에 앉으며 차를 건넸습니다. 아빠, 오늘 기분이 어때요? 석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좋구나. 하늘이 참 맑네. 은주는 석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석호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따스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오빠가 또 전화했어요. 석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준영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석호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아들에게 어떤 것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석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배신의 상처였습니다. 괜찮다. 내 오빠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기로 했어. 자신의 아버지를 버린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지.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오빠와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버린 것이 아쉬웠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새가 지저귀며 날아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처럼 석호도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아빠,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입양됐다는 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석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입양 사실을 은주가 알고 있었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너 알고 있었니?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네, 제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입양 서류를 발견했거든요. 몇 년 전이었어요. 석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쉽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내 엄마가 떠나기 전에 나에게 부탁했단다.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렵게 입양한 은주.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부탁.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다. 은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석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 저에겐 아빠가 유일한 진짜 아버지예요. 석호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따스한 기운이 번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석호는 평생 동안 딸을 위해 살았고 은주는 그 사랑에 보답하고 있었습니다. 혈연보다 더 깊은 유대가 그들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은주는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석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갖은 반찬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가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은주가 작은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아빠, 이제 제가 아빠를 모실 거예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석호는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석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대출금 갚으려고 야근하던 날들이 있었지만 아빠 곁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은주의 말에 석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술비를 위해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은주. 그런 딸에게 47억이라는 큰 재산을 물려주게 되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구나. 석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석호와 은주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그리 많은 별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석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사랑.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그럴 거야. 내 엄마는 항상 너를 자랑스러워했어.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석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석호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는 부자로 살았구나. 석호가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네. 석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깨달음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돈은 많아도 진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석호의 말에 은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석호의 심장은 이제 스텐트로 단단해졌지만 그보다 더 단단한 것은 은주와의 유대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사랑,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석호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오히려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게 해주었다는 것을, 아픔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다는 것을, 47억의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은 딸의 사랑이라는 것을,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더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석호와 은주의 새로운 인생도 그 별들처럼 이제 막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